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반딧불이 김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언급되는 토픽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 방법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토요일 방송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이번 주도 역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5월 13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래도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제가 옵션 만기일 끝나면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등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반등인지 데드캣 바운스로 짧은 반등인지는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노란톡을 확인해봤더니 본부장님께서 이제 언급해주신 종목 HLB가 또 상한가라고 네, 또 하더라고요. 갔죠. 잠깐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연이 많은 종목이고요. 그 팍스경제 TV에서 저를 스타로 만들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 팍스 경제 TV에서 제가 HLB를 대단히 많이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 한번 HLB를 약 200% 시장이 모두 다 HLB가 안 된다고 할 때 저 혼자 HLB 추천을 하면서 계속 했는데 좀 힘들었어요. 한두 달, 2년 전에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그 2달 뒤에 그리고 나서 연속 상한가 가면서 한 200% 수익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HLB가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 얘기가 아직 정확하게 공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 공시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남 2333상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아스코 6월에 이제 임상학회 유럽 임상학회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나올 것 같거든요. 미국 임상학회에서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요때 이제 그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 아직 좀 기간 남아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수익률을 떠나서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또 이제 이번 한 주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우리 한 주간 또 알아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항공권 가격이 얼마나 뛴지 아세요? 네, 국제항공 가격이 저는 이제 예약을 안 해봤는데 제 주변 지인들이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격을 떠나서 일단 매진이라 제때 갈 수 없다. 그래서 요즘 약간 좀 이것도 사실 수요가 워낙에 좀 폭발하지 않나. 그러니까 공급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 비행기가 좀 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정답입니다. 구매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요. 가격 역시 2배가량 뛰었습니다. 수요는요. 130%가량 증가를 한 데 비해서 지금 항공편의 공급률은 30% 정도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데 구할 수도 없는 게 요즘 국제항공권 가격입니다. 게다가 유료 할증료도 인상했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전망한 거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또 해외로 계속해서 여행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캉스 계절인 7월을 앞두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자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가는 종목이 없냐? 사실 가는 종목이 없어요. 왜 가는 종목이 없냐면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올라간 종목들이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항공주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차트를 보시면은 못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결국 유가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끝나면 여행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투어도 결국 지금 오히려 밀리고 있죠 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행 패키지 여행으로 하나투어고 자유여행으로는 일단 노랑풍선이 가장 탑이라고 보는데 노랑풍선 보면 뭐 주가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안 남아요. 한마디로 지금 여행사들도 지금 고객을 받아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고객이 받는다 하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세팅했던 그런 가격대 그런 상품들이 이제 지금 와서 그 가격대 상품을 진행하려고 하면 남지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안 좋잖아요. 환율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구매를 하고 예약을 하고 이걸 단체 예약을 할 때 하더라도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상황이죠. 환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주가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려면은 저는 리오프닝 관련 중에 여행이나 이쪽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7월이 넘어가도 저는 반등이 나오기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가을 좀 가야지 좀 그때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다면요. 그리고 이벤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이제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 월드컵이 있을 그 월드컵 들어가기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좀 그때부터 리오프닝 좀 다시 보는 전략 이런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소비주를 보세요. 자, 지금 하나만 예로 드릴게요. 자, 신세계 한번 보십시오. 신세계. 이거 광주 신세계인데 제가 신세계 차트를 볼게요. 신세계. 자, 신세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밀렸다가 거의 장 밀릴 때 하나도 안 밀리고 거의 안 빠졌다가 지금 다시 다 돌렸어요. 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예. 저는 아직도 백화점 많이 가거든요. 아직도 요즘도 그냥 백화점 거의 삽니다. 매주말 백화점 맨날 사는데 소비주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 제가 몇 브랜드를 옷을 사러 갔거든요. 예, 옷이 없어요. 여름 옷을 사러 갔는데 지금 여름도 아니잖아요. 여름 옷을 사러 갔는데 여름 옷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나오나요? 예정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 사요? 지금 여름 옷이 다 팔려가지고 지금 가을옷 봄옷 지금 팔고 있다고.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은 약간 그런 상황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소비주들 쪽으로 차라리 보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소비주 탑픽 제가 좀 정리해서 노란톡 메신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모두 다 참여하셔서 소비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행 관련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여행 관련주보다는 소비주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칼리 전문가님 이제 드디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와 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네. 기다렸는데 네네네. 네, 근데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려 있었는데도 일을 안 쉬셨나 봐요. 네. 노란톡을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나세요. 뭐 1,700만 원 수익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코로나에 걸려서 더 수익률이 좋았던 건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4월부터 해서 이제 꾸준히 일단 수익률을 지금 제가 한 계약 기준으로 보통 리딩을 가져가는데 뭐 맥시멈 2계약 정도로 일단은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지난 한 주는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당연히 쉬었었는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매일매일 좀 그래도 조금씩 수익을 쌓아 나갔던 게 지금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약 거의 이제 한 계약 기준으로 1,7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지금 좀 마감을 받습니다. 뭐 아직까지 5월이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오전에서도 사실상 지금 인증은 안 올렸었지만 약수익으로 일단 좀 마감을 봤었고요. 계속 일단 가져가는 게 하루 평균 지금 계속 100만 원대 수익을 좀 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국장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도 이렇게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도 그 모든 장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일단 선물이라는 것 자체는 꼭 상승할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 하락에서도 내가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숏에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 같이 조금 계속적인 하락 장세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반등 힘 자체가 좋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선물 대응을 기존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장세를 오히려 더 기분 좋게 잘 대응을 할 수 있고 단기적인 수익을 좀 빨리 낼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잠시나마 혹시 아플 때 더 수익을 잘 내시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그 외에도 더 오히려 높은 수익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상황과 안 좋은 장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 기록하셨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더욱더 자세히 칼리 전문가님의 비법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됐죠. 오늘은 PPI가 2달 연속 11%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미국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이 수치들,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커스는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CPI로 맞춰졌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위기냐면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결국 다 안 돼서 결국 마지막 하나 봤더니 그것도 안 됐다. 약간 그 느낌. FOMC에서 깨지고 지표 깨지고 아니 그렇게 잘 나오라 할 때는 잘 나오지도 않더니 비농업 공인자 지수는 잘 나오고 거기서 이제 비농업 공인자 지수 잘 나오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야 또 떨어지고 그래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좀 낮게 나오겠지. 소비자 물가 지수 쇼크 나오고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도 마지막까지 배신했던 장이었는데 자 배신이라보다는 이제 지수를 올려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지표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 금융소득이 줄고 있고 최근에 며칠 사이에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코인으로 지금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난 사람들이 줄비해요. 네. 지금 그래 상담해달라고 해서 막 차트 제가 코인 차트 한 60개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요 정도인데 참고로 코인 시장 루나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97%예요. 네. 1억 넣었으면 지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대폭 나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금융적인 자산이나 소득이 이렇게 쫙 감소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소비가 밀린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제 파티는 끝났습니다. 파티는 끝났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처럼 유동성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돈잔치 해가지고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 손실 나는데 이 돈 빼지도 못하고 가만히 냅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 냅둬서 돈 묶여 있고 그럼 소비 좀 줄고 그럼 제품 덜 팔리고 제품 덜 팔리면 결국 경기 떨어지고 경기 침체하면 결국 또 고용 줄이고 고용 줄이면 결국 또 임금 떨어지고 이게 다시 곡선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꺾는 과정이 그래요. 인플레이션 커브를 꺾으려면 결국 고용 떨어지고 소득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꺾여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조로 가려면 결국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방향. 자, 2분기 이상 경기가 GDP 다운되면 경기 침체로 보는데 지금 첫 번째 분기는 다운됐어요. 다운됐는데 이제 두 번째 분기가 과연 침체됐느냐. 분명히 이제 나중에 기업 실적은 3분기, 4분기 되면 부러집니다. 기업 실적 3분기, 4분기 되면 부러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파티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제목을 파티는 끝났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도를 한다. 저는 약간 데드캣 바운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고양이 딱 중고하게 떨어뜨리면 바닥 퉁 하면 한번 튀어오른단 말이죠. 그 한번 튀어오르는 정도.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저한테는 모두 다 쇼크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쇼크였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뭐 쇼크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저는 쇼크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또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요. 도매급 물가 지수인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소비자로 전이가 돼요. 이게 몇 두 달 뒤에 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수치도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저는 그래서 작년에 미연준 사람들을 좀 원망스럽습니다. 파월 의장이. 작년에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한 1000번 하시더니 결국은 일시적이 아니었죠. 물가 상승률이. 자, 저는 그게 이제 파월 의장도 본인이 연임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번에 원래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계속 임시였어요. 임시 연준 회장. 아직 임명이 다 안 됐으니까. 이번 임명됐거든요. 임명되니까 또 바로 또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이분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추가 연임을 못 해요. 어차피 마지막 이렇게 하나 마지막 저렇게 하나 마지막. 마지막 임기 이제 확정이 돼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공격적으로 멘트가 바뀝니다. 바로. 이제 내 마음이야 이제 시장 친화적인 멘트 안 할 거야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일단
미국 CPI입니다. 미국 CPI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상승을 거두다가 단 한 가지 위안점은 코어 CPI 가장 이제 물가에 영향을 꾸준히 주는 그러니까 에너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꾸준히 주는 요소만 모아가지고 나온 이 코어 CPI는 좀 더 많이 꺾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나마 위안. 자 발표치가 8.3% 예상치는 8.1% 예상치 그냥 가볍게 넘어버렸죠. 자 이전치가 8.5인데 정말 코딱지만큼 떨어졌어요. 예, 진짜 발표치 보시면 이전치에 비해서 진짜 코딱지만큼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진 그 숫자보다도 덜 떨어졌어요. 그게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교통 보시면 교통이 19.9%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응급료가 9%, 근원 CPI는 6.2% 증가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락 전환하기는. 자 중고차와 주거 항목이 높은 수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중고차가 좀 꺾이나 싶더니 다시 안 꺾이고 있어요. 지금 다시. 자 중고차 지금 팔 사람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높게 팔 수 있습니다. 저도 차 팔았거든요. 예, 1년 전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어요. 저는. 예, 요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차 하나 인수했는데 신차를 인수한 게 그 차 그냥 혹시나 몰라서 계약해 놓은 거거든요. 결국 인수 안 하고 제가 받자마자 딴 사람 또 팔았어요. 새 차를 받아서 딴 사람한테 팔았는데 제가 700만 원을 벌었어요. 예, 다 돈 다 내고 취득세 다 내고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점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물가 고점 기대감이지 않냐라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그래도 한 추세를 봐야 된다. 이 내용은 어디 내용이냐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써놓은 건데 저랑 의견이 똑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제가 굳이 타이핑 안 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요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에너지 상품 가격은 점점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다른 게 추세가 달라졌단 말이죠. 그냥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이제 얕은 하늘색이잖아요. 얕은 하늘색인데 요게 살짝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어요. 상승률이. 근데 요 음식료 보세요. 음식료 천정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물가가 하나가 꺾이면 하나는 또 올라가고 있고 내구재는 꺾이는데 비내구재는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렌트비 급반등, 서비스는 그냥 폭등 그냥. 서비스료가 엄청 많이 올랐다. 즉, 이건 미국만의 특징인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라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국에다 자꾸 공장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얘기해서 맨날 공장지라고 하는데 아니 미국에 일손도 없는데 공장 갖다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튼간에 예, 일단 서비스 쪽에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당분간 물가지표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 당분간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당분간이 언제냐? 예, 꼴락 한 10일 정도 돼요. 이 10일을 좀 즐겨라. 예, 25일 FMC 의사록 나온 순간 또 바뀐다. 그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방송을 하고 찍고 있는 5월 13일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경제 관련한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신총재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얘기한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지 않은데 금리 분명히 올릴 겁니다. 올리는데 자, 요 사이에 반등 구간을 모색해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주도 위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고 신규 접근주는요. 기존 보유 종목은 안 된다는 종목은 안 되는 종목 있잖아요. 안 되는 종목이 정확히 뭔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종목 올라갈 거라고 사실 샀어요. 샀는데 완전 부러졌어요. 내 시나리오대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실적도 안 맞아요.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 꼭 뭐라고 콕 집어야 되나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러면 40% 50% 손실 나 있는 거 자르셔야죠. 전 자르기 바랍니다. 이번 잠깐의 반등 구간 올 때 빠르게 정리를 해서 현금을 빠르게 확보해 놓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 어차피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되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달 이때쯤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당합니다. 그때마다 당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밀리는 좀 올라올 때 좀 비중 정리를 많이 하시고 좀 현금 많이 확보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주는 제가 한 가지 준비했어요. 그 사이에 좀 올라갈 수 있는 만한 주식 지속적으로 소비주에 관심을 갖자 해서 제가 소비주 얘기 드렸는데 소비주 중에 하나니까 너나통 배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저 탑픽 종목은 네 글자가 맞는 건가요? 아니 네 글자는 아니에요. 글자 수 페인팅입니다. 네 글자 아닙니다. 네 글자 아니에요. 네, 추측하실까봐. 네 다섯 글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5글자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탑픽 종목, 정확한 매수 타이밍까지 받아봐야지 여러분 더욱더 철저하게 이러한 변동성 높은 장세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변동성 속에서요. 뉴욕 증시는 간밤에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버팀목으로 주목받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2%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대로 이번에 밈 종목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약세장 속에서요. 투자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5월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지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 증시 기준으로 S&P랑 지금 다우는 약보합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뭐 일단 이 흐름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다르게 볼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그동안 나스닥이 워낙 낙폭을 크게 심하게 줬으니까 이번 매수세를 조금 더 세게 가져갔다. 하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단기적인 좀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했던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의 포인트로 절대 볼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열흘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작게 뭐 3일 아니면 다음 주 뭐 월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세 흐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직 계속 지금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추세를 돌릴 만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잡아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런 약세장이 벌어지는 원인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이제 좀 스토리로 얘기를 드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카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지금 유가 상승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오일 가격 오르고 했을 때 분명히 일단은 시그널은 계속 줬었어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이거 일시적이야 계속 시장을 달래주기만 했었고 마땅한 대처 카드나 이런 부분들 우리는 분명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못 잡았죠. 지금 그래서 올해 또 3월 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까지 터지면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원자재 가격, 산업 원자재뿐만 아니라 가격 등에 이제 폭등이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불을 끌라고 지금 원래는 좀 차분하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빅 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올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물가를 지금 잡으려고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으려는 노력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움직임 때문에 시장 전체에 지금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충격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또 무슨 일이 터졌네요. 중국이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오고 있는데 나홀로 봉쇄를 들어갔죠. 그래서 이 중국 상황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중국까지 지금 오히려 봉쇄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제로 코로나로 만들 수 있을까? 아나운서님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나운서님도 코로나 걸리셨고 저도 걸려봐서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이렇게 봉쇄를 한다라고 해서 과연 될까 싶은 정도가 아니죠. 네. 그만큼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센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1차적인 방식으로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도 물음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될 경우에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지금 전체적인 하방 압력,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 봉쇄나 이런 부분들이 100%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반전은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좀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소비나 이런 부분들 위축 그리고 이제 커브가 이제 바뀌는 인플레이션 커브가 바뀌는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조금 더 가격이 경쟁력이 좋은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는 미국판 다이소로 알려져 있는 달러트리.
일단 1달러의 전략을 가져갔었는데 작년에는 1.25달러로 올렸어요. 근데 주가는 되려 상승 탄력을 좀 많이 가져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어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좀 지속됐을 경우에 다시금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플래닛 피트니스. 일단 다른 지금 저가형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타 피트니스 클럽 가격 대비 3분의 1 가격으로 일단 이 클럽 회원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기업을 한번 지금 좀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고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뭐 대형주고 뭐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테슬라나 애플 같은 좀 원래 매력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 저점이 어디고 어느 구간대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공개 드릴 테니까 정말 제가 분석을 해서 합당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테슬라와 애플 저점 같은 경우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나올까 하고 지금 기다렸었는데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밤 이 시간에 바로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탑픽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 언급해주신 애플과 테슬라의 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달러트리와 플래닛 피트니스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방법까지 지금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번 주에 다음 주를 위해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들 남아 있는데요. 먼저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환율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김정철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 상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환율 상황을 보면요. 환율의 상황 자체가 어느 때 지금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보시면 원래는 이게 제가 위안하고 이게 원달러 환율하고 비교를 해놓은 건데 원달러 환율은 쭉 약세를 보였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약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원화가 약세가 쭉 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의 위안화는 강세로 있었단 말이에요. 강세로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강세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환율을 좀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위안화가 강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봐야 얼마 못 올라간다. 어차피 왜냐면 우리나라는 위안화 따라 가거든요. 사실은 위안화 따라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점점 차이가 벌어지더니 갑자기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됩니다. 약세로 전환되고 최근에 위안화가 엄청나게 약세로 순식간에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로 봉쇄된 여파가 좀 커요. 봉쇄된 뒤로 위안화가 좀 완전히 위안화가 급등 가치가 폭락하고 있었는데
위안화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같이 그때부터 고점 레벨을 사실상 뚫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원달러 환율이 꺾이려면 위안화가 꺾여야 됩니다.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했던 위안화마저도 꺾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통화들은요 이미 다 박살났습니다. 지금 유로화는요 지금 사상 최저점이에요. 지금 달러가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달러 인덱스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100 돌파하고 나서 100이 깨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안 내려온다. 이거 달러 인덱스. 그러면 환율은 분명히 좋지 않을 거다. 예, 그 얘기 분명히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284원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자, 지수가 폭락을 하는데 원달러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즉 여기에 상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있어요. 즉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될수록 지수는 밀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고 지금도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원달러가 안 좋을 때 결국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마냥 손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지 에너지 가격이 조금 비싸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안 좋은 것뿐이지 사실 나머지 여건은 에너지 가격만 안정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게 지금 초호황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 급등이 과연 원달러 환율은 추가 급등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전 여기서 급등 나올기에 스탑 자리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려고 하는 한미 통화 수합은 사실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영향을 안 줘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아무것도 요인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통화 수합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할 가능성이 있으면 원화 상단 레벨은 일단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자,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면 당분간 이 레벨에서 유지할 것이냐? 저는 이 레벨에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자,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급등하던 건 멈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다시 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원래 이만큼 약해야 되는데 요만큼 강한 요인이 들어왔으면 요만큼밖에 안 약하겠죠. 그러면 당분간 이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럼 이 레벨을 유지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주가 수혜를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거를 10,000원 주고 만들었어요. 10,000원 주고 만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이어가지고 10달러 벌라고 미국에다 팔고 있어요. 예, 10,000원 주고 만들어서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10달러 팔아도 미국에서 팔았는데 10달러에 팔았는데 한국 갖고 왔더니 10,000원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11,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 10,000원 주고 만드는데 11,000원 돼 있으면 11,000원 벌어서 좋을까요? 아니면은 기회인데 가격을 깎자. 9달러에 팔어. 9달러에 팔 이렇게 할까요? 대부분의 기업들 후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물건도 좋은데 가격까지 싸버리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일본도 지금 엔화가 약세라서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어차피 제품 질도 좋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충분히 반도체, 자동차, 수출주 관련들은 상당히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삼성전자 지금 메모리 가격 지금 수출 점유율 계속 최고 치고 있습니다. 최고. 계속 최고를 치고 있고 현대차 지금 유럽에서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고 북미 지금 조지아 공장 얘기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이 내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와 자동차를 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선두주자로 치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돈을 지금 벌어오고 시작하고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점유율 올라가고 있으면 이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거를 좀 더 공고하고 확고히 하려면 결국 미국에서 요구한 대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공장을 지어준 길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미국의 조지아 공장,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전부 다 우리가 진행을 할 거면 아비코전자하고 광명전기가 오늘 왜 급등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코전자 장비주,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 다음에 광명전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회사,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배선 맡은 회사예요. 배선 받는 회사예요. 특히 삼성전자 배선 받는 회사예요. 광명전기가. 오늘 광명전기 초급등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보시면 된다. 자, 그럼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이거 말고도 그건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출 호조가 일어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관련주 노란톡 메신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달러와 인덱스의 흐름이 언제 꺾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칼리 전문가님의 VCR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더 심했던 만큼 그 기간 동안도 우리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지금 바로 영상 보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415 컷땡. 재도전을 하더라도 자 15포 컷땡 가져갈게요. 손절 보더라도 여기는 일단은 처음에 좀 장난칠 수는 있습니다. 자 399 매도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본절대행 가져가고요. 최소 본절대행 370, 400. 자 360짜리 값 1차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60 1차 청산. 자 370까지 내렸고요. 360 보겠습니다. 힘자체 좋고요. 64, 62. 자 800불입니다. 1차 청산 자리값. 자 60 뚫어줬죠? 네 1차 청산 보실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00불. 자 1분 30초. 자 360짜리값 계속 1차 청산 자리값 나오죠. 자 안전 청산하실 분들은 지금 청산 봐주시고요. 340대까지 좋습니다. 1100불 27초. 그렇죠. 290까지도 충분히 눌러줄 수 있겠죠. 13초, 12초. 아 반발 매수세 너무 센데. 자 여기까지 보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결. 주문 접수 완료. 465, 자 15포 컷땡. 465 컷땡 보겠습니다. 자 500짜리 값까지 올라와주면 본절대 1차 청산자리값 12,500. 자 400불 나쁘지 않죠. 자 496까지 499 .75 500 터치. 주문 자, 접수 완료. 보실 분들 봐주시고요. 자 본절대 530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산 좋습니다. 장미수님 16초 15초. 자 여기 어차피 허들 못 넘으면 시장가 청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9초 8초 7초 6 5 4 3 2 1 좋습니다. 자 500 안착했죠. 한 번만 더 슈팅. 자 슈팅 나와줬고요. 한 번만 더. 자 500 안착하고 있으니까 자 500짜리 값 확보 볼게요. 자 500짜리 값 확보. 주문 접수 완료. 자 12,500 확보. 자 일단은 400불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아우 바로 쏟아지네요. 네 취소 400불 확인. 마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재도전으로 일단 좀 보고요. 자 340까지 지금 일단 좀 보여줬던 자리가 자 400이 매수 체결. 자, 얘 역시 430까지는 일단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0퍼드를 이렇게 못 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좀 아쉽죠? 본장인데. 자, 본절 달면서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본절 대응. 자, 그나마 본절 타이밍이라도 나오면 괜찮아요. 본절 타이밍이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전구 허들 넘으면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 이런 거는 본절 잡혀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지금 타이밍은. 원래도 지금 조금 더 욕심 부린 자리값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고 돌파 유무랑 추세를 지금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자, 1차 자리는 지금 없고요. 일단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고 돌파 나와줘야 되죠. 좋습니다. 자, 50T. 자, 20초. 자, 추세도 올라오는 건 나쁘진 않죠? 자, 밴드 다 찢어주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479, 480. 자, 거의 다 왔죠? 자, 91. 한 번만 더. 자, 94. 좋습니다. 네, 95. 네. 그냥 뭐 90틱으로 볼게요.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체결. 399 매도 체결. 자, 420 컷땡 보겠습니다. 420. 주문 접수 완료. 자, 12,420. 컷땡. 자, 20% 생각하면서 볼게요. 자, 397 매도 체결이었고요. 자, 420 컷땡으로 요거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자, 주문 400불 접수 돌파 완료. 나왔죠? 자, 본절. 자, 본절 땡. 자, 목표는 340입니다. 자, 거의 400에서부터 60포인트 지금 바라보는 자리죠. 자, 800불 돌파 좋습니다. 자, 340. 자, 340. 자, 900불 돌파. 자, 340 주문 올청대기. 접수 완료. 자, 거의 다 왔죠? 343까지. 42. 자, 1000불 돌파. 자, 340 올청대기.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자, 42. 좋습니다. 네, 12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수 체결. 자, 520 매수 체결. 자, 컷자리는 지금 489자리 값 주문 접수 보겠습니다. 완료. 자, 약 30틱. 19,489. 어때? 네, 바닥 자리 값은 지켜줬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라인 때 지켜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일단 좀 바라봤고, 중간에 한번 매도 자리 값도 봤었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지금 이 30틱의 변동성을 계속 따이고 넘어가면 이런 거는 정말 운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여주나요? 5초, 4초, 3초. 밴드 찍고. 자, 가장 마음에 드는 봉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자, 최소 이제는 본절 대행. 주문 접수 그렇죠? 완료. 당연히 본절 자리 값은 가져가야 되겠죠, 이제는. 자, 전고 돌파하면 일단은 무조건 30틱 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 자, 75 이상 돌파 나왔습니다. 네, 30틱 확보. 정정 확인. 자, 30틱 확보. 자, 80까지 보여줬고요. 85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83. 자, 좋습니다. 네, 6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를 위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일인데요. 김정철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후도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 상승을 얘기했는데 상승 가지 못하고 밀렸다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았다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밀렸다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제가 11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115달러 못 갔고 현재 100에서 저는 다음 주에는 100에서 115달러 사이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다. 이 박스권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차트는 일단은 저 역시도 박스권의 지금 관점으로 100달러에서 115달러 지금 사이의 변동성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를 두 가지를 쳤죠. 일단 지금은 115까지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가 저 구간대에서 이제 낙폭 매도세를 가져가면서 100 초반대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골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정철 네. 본부장님. 자, 지난주가 그 지수, 골드, 코인 다 박살난 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주였는지. 자, 달러하고 반대 개념들은 다 박살났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이 저는 지난주에 제가 추가 하락 1830달러까지 얘기했는데 1830달러 이상으로 밀렸습니다. 더보다 더 밑으로 밀렸죠. 완전히 적중했다. 이거 진짜 잘했습니다. 쾅 도장 박아야 되는데 이거 지난주 제가 이런 시황을 골드 시황을 이런 시황을 했다는 거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177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달러가 초강세다. 코인 동반 폭락, 대폭락. 코인 시장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아비규환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골드도 코인하고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보님 지난주 골드 전략 적중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칼리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쉬고 지지난주에 이제 만들어놨던 차트 흐름에서 저 역시도 1830까지 저점을 봤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터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오히려 여기 자리 값은 지금 추세를 강력하게 전환을 할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봤을 때 반발 매수가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되려 1925까지 지금 추가 다음 주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드디어 4주 동안 틀리고 드디어 5주 차에 드디어 맞췄습니다. 자, 제가 12,620 깨지면 급락이다 했는데 결국 맞았고요. 12,620이 깨지고 나서 결국 12,000 겨우 지탱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2,500포인트까지 반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CPI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5분 동안 2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면서 정말 급락세를 보여줬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저는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낙폭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11,000 지금 500까지 11,5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낙폭을 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쉬어서 일단은 그 전주에 이제 차트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터치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로 지금 봤을 때 거기서부터 지금 더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되려 지금 중국의 지금 이슈와 지금 좀 더불어서 구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4 초반대 유지하고 있는 자리값에서 이 구간대 지금 깨지면 3.55달러까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저희의 예상이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CPI, PPI 발표되면서 더욱더 변동성이 강한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 촘촘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오늘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탑픽 종목들 굉장히 많이 언급됐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인지와 함께 정확한 그 매수 타점, 정확한 우리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한 뒤에 바로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함께 다음 주를 위한 투자 대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